자, 작전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정일과 스티븐과 원정일 또 변함없이 4월의 월말 경마를 맞이합니다. 자, 근데 본의 아니게 이 월말 경마 이후에 이 작전 방송에선 더 이상 우리 가족님들을 만나 뵙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종방이라고 하죠. 원정희 위원님은 이제 목장 쪽에 신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평일날 그리고 또 목요일까지 목장 쪽을 다니시라고 이 방송 시간을 좀 맞추기가 좀 애매하고요. 저 또한 이제 서울 조교와 부산 조교를 이원 조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정말 좀 이 뭐랄까 시간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아마 작전에서는 이 원정일과 스티븐의 정말 아름다운 조합은 더 이상 보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좀 아쉽죠. 하지만 원정일 위원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맞추시면서 방송을 곧 시작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저 또한 좋은 내용으로 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조금은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자, 어떻겠습니까? 물은 엇그러졌어요. 이제 우리가 월말에 뭐 유정의 밀만 거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찌됐건 간에 이 종방이지만 뭐 후지부지가 없어요. 둘 다 스타일이 원정희 위원도 그렇고 저도 스타일 자체가 얼레벌레 뭐 그냥 대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월말 경마 분명히 좋은 내용으로 마지막까지 좀 선물을 드리면서 유정의 미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정일 전문위원이 뭐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좋은 적중을 심어드렸습니다. 뭐 토요일날 8경주 역시 이 벌컨과 더블 럭키를 잡아내면서 6.3배짜리 정말 때리기 좋고 먹기 좋은 6.3배짜리를 시원하게 한 방으로 또 해결해 주셨고요. 일요일날 3경주 쌍승식은 나이스가이다. 바로 3경주 나이스가이와 눈부신 하늘을 때려주시면서 쌍승식이 15배였네요. 이 총마에 대해서 확실한 좀 믿음을 드렸다는 게 여러분께 좋은 성적을 좀 내온 것 같고요. 부산교차 일요일날 1경주 역시 원먼트 메이드 위너 쌍승식 15배짜리 역시 한 방으로 해결해 주셨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의 뭐 좋은 배당을 잡아주셨는데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부산 오경주의 이 비카골드의 흑강자 요 멘트를 역시 쌍승식 20배 복승식 10배짜리 정말 아싸모스하게 팔린 녀석들을 정확하게 좀 핵심 포인트만 집어내면서 추천을 드렸던 게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스티븐은 토요일날 4경주의 비밀작전 승부였죠. 오션블루와 슈퍼럭키 역시 복승식 4.7배였지만 한 방으로 해결을 해드렸고요. 토요일날 7경주 복승식 11배짜리 나우의 신화탄생 요거는 때리고 받치고 두 방 사이즈인데 주력으로 못 때린 게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좀 후공으로 돌렸던 게 오아시스 경주에 좀 아쉬움이었고요. 역시 2경주였습니다. 복승식 24배짜리 지파이터와 샤키보이 예상행평에서부터 언급을 드리면서 배당을 한번 노리자 역시 주력 막건으로 해결을 해드렸고요. 6경주의 이 호세킹과 로열 빅토리 복승식 6.5배 쌍승식 7.9배 비밀작전 승부였는데 뭐 승부만 잡으면 이렇게 좀 배당이 많이 떨어지네요.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조금 아름답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입니다. 다소 좀 단촐한 편성도 있고요. 또 혼전 경주로 짜여진 경주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중에 원정일 위원과 스티븐은 파악을 하고 분석을 시작해봤습니다. 자, 작전 도대체 어떤 녀석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작전 포맷입니다.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5, 6, 9, 10 요 4개의 경주를 일반 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오늘 원정일 위원은 7경주, 럭키 7이죠. 행운의 7을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승부를 들어간다. 아주 자신 있는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역시 시작하는 1경주를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자금 확보는 바로 1경주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티븐은 이 토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를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11경주를 오아시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3경주를 풍문으로 들었어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뭐 체크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일반 경주 준비한 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에 총 13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이제 힘이 차면서 변화가 보이고 있는 녀석들이 대다수고요. 그렇죠. 그 녀석들 중에서 정말 좀 옥석을 가려내는 게 핵심 포인트 같은데요. 네. 자, 어떤 녀석을 좀 세게 보십니까? 일단은 화이트 큐피트라는 마필이 네. 직전 경주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좀 출발이 좀 보강이 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뭐 승군전에 있지만 이혁 기수가 조금만 노련하게 타준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이제 마필이 체중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헛심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헛심을 쓰면 이제 승군전에 좀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헛심을 쓰면 안 된다. 자, 이혁 기수가 분명히 좀 노련하게 좀 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행감은 최선이고요. 선입 전개 안쪽 내쪽으로 좀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물론 직전 경주에 뭐 그렇게 강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팔마신이라는 착차는 무시할 수 없는 착차예요. 분명히 뭐 걸음이 분명히 터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번마 화이트 큐피트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화이트 큐피트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우승 이후에 약 7주의 공백을 딛고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출전 주기가 살짝 좀 불규칙한 거는 맞습니다만 뭐 훈련식 걸음도 뭐 이상이 없고 또 역시 원정일 위원회 뭐 철저한 독한 복귀 내용이라면 저는 8번 화이트 큐피트의 충분한 선전이 기대된다. 자, 어찌됐거나 현장에서는 12번 스페셜 로드윌, 뭐 9번 단델리온, 5번 덧킨 실버 요 세 녀석이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인기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마필을 좀 세게 보세요? 일단은 상승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단델리온이나 더킨 실버 같은 경우는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요. 410kg대 두 마리 다 410kg대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이 조금 더 불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게 보고 싶고요. 자, 이제 막 갓 육군을 이제 벗어난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인기권으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현장 체중이 좀 적다. 요게 조금 단점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2번마 스페셜 로드힐이 가장 좀 안정적인 인기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스페셜 로드 1이 약간 좀 뒤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되면서 뭐 근성도 상당히 좀 살아났고 뭐 직전에는 1300 경주 연속으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역시 뭐 적정거리 1300이라면 외곽에 밀려 있더라도 충분히 뭐 경쟁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판단인데 네. 저는 5번 더키 실버는 이번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최근 뭐 연속 입상을 거두면서 나름 끈끈한 디싱을 보여줬는데 직전에는 1300m 어찌됐건 첫 도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우론 기수가 못한 건 없습니다. 잘 타줬는데 내축 추입이라는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내측에서 좀 참고서 좀 추입을 하려던 게 아마 패착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박우론 기수 등짝이고요. 뭐 훈련 때도 직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 더퀸 실버는 이번 경주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재밌는 마필은 1번 맥켄지 거리라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이 어찌됐거나 3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식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정말 외곽 3선 4선 승부가 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걸음을 한번 늘려보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끈끈한 뒷심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직전과 반대죠.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서수근 기술 안장 교체까지 됐다라면 15조에서는 잠잡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승부는 이미 걸려 있고 훈련 패턴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 맥켄지걸 직전과는 반대로 좀 유리한 여건 속에서 레이스를 운영한다라면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저희 작전에서 1번 맥켄지걸, 5번 더퀸 실버, 그리고 외곽에는 12번 스페셜 로드힐, 8번 화이트 큐피트 요 네 두를 좀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자, 5경주를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이고요.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뭐 현장에서는 이 국산 마필이 7번 농본 혜택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직전에 배당을 터뜨렸던 열하나 와일드 마초 그리고 열둘 머스탱정 뭐 3번 샤크 뭐 이 정도까지 인기권에 있을 텐데 또 어떤 녀석을 세게 보니까 농본 혜택은 좀 인정해야 되나요? 농구의 택이 중속이 좋아서 직전 경주를 보면
이 3코너 넘어가는 시점부터 4코너까지 그냥 쭉 내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마필들이 그냥 좀 뭐랄까요? 아우 막 질려버리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농문어택이라는 마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스트 걸음이 버티는 걸음이지 더 나오는 걸음은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담력까지 늘어났고, 근데 하지만 이제 또 상대 마필들이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인기권에 있었던 마필이 아니었고 이제 막 걸음이 쫙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농번의 택에 좀 완성되어 있는 걸음을 저는 좀 인정을 하고 싶고요. 안쪽에 샤크라는 마필이 저는 좀 가장 좀 강하게 보고 싶은데 저 게이트도 좋고요. 일단은 게이트가 내려온 만큼 전개적으로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농번의 택 바로 뒤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농번의 택과 강한 경합을 하면서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3번마 샤크가 이번 경주 1200m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3번 샤크라는 마필은 직전 경기 이제 파차이하고 진격의 거장이 샤크가 잘 나왔어요. 선행을 잘 갔는데 걔네들이 이제 감고 넘어서면서 좀 전개가 좀 불리해졌는데 샤크가 또 참고서 끝까지 추진 동작 속에서 끝걸음이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해야겠어요. 역시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영조 교사의 이역 기수의 조합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로 지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원정희 위원은 7번 농본의 택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직전에 이제 공백전이었지만은 공백전에 바로 우승을 거머쥘 만큼 기본 싹수가 돼 있다. 이번에는 정상 출주고 컨디션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뭐 애를 좀 인정하면서 후차 고민에 나서면 되는 경주인데요. 저는 직전에 이제 3월 28일 경주에 와일드 마초를 못 잡아온 게 천치 한이 돼요. 네, 추천을 진짜 못 드렸어요. 혼자 예시장에서 이 경주를 관람하다가 혼자 소리쳤습니다. 너만 안 돼, 넌 안 돼 그러면서 혼자 막 울었던 정말 짜증이 났던 그런 마필이 바로 와일드 마초인데. 저는 현장에서 이거는 승부를 한번 가져가려고요. 인디러너를 한번 놓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인디러너. 제가 새벽 조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뷔전에 너무 많은 걸 보여줬어요. 저한테 딱 걸렸죠. 데뷔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가담하려는 과정, 뭐 녹록치 않자 후미권에 따라가다가 라스트에는 가장 우수한 탄력감을 보여주면서 그냥 후미권에서 머물렀던 그런 마필인데 어찌됐거나 경주거리가 1200m로 늘어났고요. 이번 경주 뭐 샤크라든지 농분혜택 발빠른 녀석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만 요런 애들을 분명히 라스트에는 제압을 해줄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훈련 강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5번 인디러너 요 녀석이 현장에서 안 팔려준다라면 무조건 승부를 해야죠. 꼭 여러분들이 W 표시를 해놓으시던 아니면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표를 쳐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자, 6번 6경주는요. 자, 5번 인디러너, 7번 농본 혜택, 3번 샤크. 요 세 두를 언급을 드리면서 6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4월 25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최대 메인 승부처 방송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분전을 앞두고 있네요. 14번마 아큘러스의 1400m의 상당히 좋은 추임력을 기대를 합니다. 자, 물론 충마로서 14번 아큘러스를 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 이제 11번 빛의 바다라는 마필이 자, 직전 경주 승분전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선행마가 그리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6번마 작전 타임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선행 가는 마필을 괴롭혀줄 수가 있다. 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2번마 대왕신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뭐 선입에서 좋은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을 했지만 크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자, 추임마를 여러분께 좀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메인 승부 오픈을 해드립니다. 원정일의 재물이 될 메인 경주 2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5번마 빛나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선 탄력이 있어요. 초속이 상당히 좀 있는 모습인데 자, 김기배 기수가 두 번의 경주를 보여주면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걸음을 남겨놨다라는 판단. 자, 이번 경주 이제 전도영 기수가 다시 한번 안장 교체가 돼서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마 동방의 새아침입니다. 직전 경주 사실상 유마필이 제대로 보여준 모습이 다가 아니다. 상대가 강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물론 아큘러스라는 강한 마필이 있지만 2차권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빛의 바다가 아닌 추입 좋은 동방의 새아침이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용마 메인 승부, 방송 최대 메인 승부 이두를 강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토요경마 1경주입니다. 역시 원정리 위원이 자금 확보를 제대로 해주신다고 아주 강단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1경주 과연 어떤 녀석이 걸린 거고요. 또 어떤 녀석으로 때려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1경주입니다. 1000m 구역 국내산 6등급 자,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자, 접전 구도라는 마필을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분명 이번 경주는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1경주기는 하지만 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좀 집중을 좀 해보는 경주인데 선행 가는 마필이 일단 6번마 노던 호재라는 마필이 선행을 좀 원사이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라스트 걸음이 1000m 뛰었을 때랑 1200 뛰었을 때랑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걸음이 늘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1000m고 선행 가는 데에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6번마 노던제를 놓고 때립니다. 자,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 요게 문제인데. 자, 모래 검증이 안 된 2두예요. 1번 싱그러운 봄과 3번마 장산 킹덤이라는 마필입니다. 싱그러운 봄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신마치고는 상당히 좋다. 41조 이제 신사미어 마방에서 야심차게 이 마필을 한번 개별로 좀 구매를 하고 저도 좀 보고 왔는데 마필 체형 자체가 상당히 좀 단단하더라. 자, 요게 판단입니다. 주력 마번이 될 것이고요. 3번마 장산 킹덤 같은 경우에는 주행 검사 때는 이제 포화주라였기 때문에 이 타임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이 4초 플랫이라는 타임을 정확하게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조교사가 직접 조교하면서 공을 엄청나게 들였더라고요. 자, 27조 박병일 마방이 상당히 배고픈 마방입니다. 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요. 자, 그 공을 들인다면 분명히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3번마 장상 킹덤까지 추천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자, 외곽의 11번 대산지존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호세킹이라는 마필 뒤에다 놓고 뛰었습니다. 그만큼 선두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상당히 좀 사이즈가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외곽으로 좀 밀렸고 아직까지 보여준 끝걸음이 좀 무디다 보니까 자,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팔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번 대세지존까지 받쳐가는 막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6번 노던 호재에는 뭐 선행 가도 되고 선입 가도 되고 충마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6번을 놓고 승부를 권해드리겠고요. 자, 1번 싱그러운 봄. 자, 신마치고는 워낙에 준비 잘했고 그래서 문세영이라고 합니다. 6번 1번 막건에 주력 원틀 막건을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6번 노던 호재를 놓고 3번 장상킹덤 외곽에는 11 배세지죠. 6번 놓고 3번 11번 요 두 막건만 후공 막건으로 연결을 부탁드리면서 1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경주거리 1800m입니다. 총 14드 풀게이트 접전 구도고요. 이번 경주는 액면상 기록으로 8번 리얼텐과 9번 당산대엽 그리고 직전 경주 어찌됐건 입상에 성공한 3번 행운 번쩍까지 현장에서 요 세 두가 팔려줄 형국인데요. 네. 자, 어떤 마필을 좀 세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조금 복병권이 될 수도 있겠어요. 2번마 이스트 글로리를 추천을 드릴 텐데 자, 감량이라는 좀 장점이 있지만 마필이 좀 타기가 까다롭습니다. 유성환 기수가 말을 못하는 기수는 아니에요. 말을 좀 차분하게 잘 타는 기수인데 직전 경주에 말이 좀 폭주를 하면서 마필 제어가 안 됐어요. 이제 그때 부담 중량이 59kg입니다. 자, 폭주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걸음이 이제 폭삭 무너졌는데 마이너스 4kg라는 감량도 있지만 자, 김동수 기수가 잘하는 게 또 마필을 차분하게 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라스트에 한 발을 쓰는 게 이제 김동수 기수만의 어떻게 보면 좀 특기자 장기로 이제 조금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자, 이스트 글로리라는 마필이 분명히 직전 경주 무너지는 걸음이었지만 손 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스트 글로리의 걸음도 충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 12월 이제 작년 12월 13일 경주를 보니까 이제 선행 가서 어찌됐건 간에 여기 동반 출전하고 있는 행운 번쩍이나 뭐 아르고 브레인이죠. 아르고 브레인. 예, 아르고 브레인 얘네들을 가볍게 좀 제압을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면은 버티는 거죠. 직전에 좀 끌리는 단점을 보였다면 이번에 김동수 안장 교체에 감량까지 있다라면 분명히 노림수 마필로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스트 글로리는 어찌됐거나 좀 배당 마필로 좀 팔려줄 마필이고요. 네. 좀 안정감 있는 마필로는 또 어떤 녀석을 좀 지목해 줄 수 있나요? 좀 안정감이 있다라 그러면 글쎄요. 이제 일단 당산 대협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면서 걸음이 이제 꾸준하게 보여줬고, 리얼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전개가 좋습니다. 마필이 좀 알아서 뛰는 좀 오토매틱이라 그러죠. 지금 스타트 자기가 알아서 툭 튀어나가서 힘한배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 라스트에 좀 지가 알아서 띄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리얼텐이라는 마필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 뛰는 자세로 봤을 때는 일단은 리얼텐이라는 마필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선입 전개가 상당히 조금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따라가는 전개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레이스가 빨라질 수 있는 이 편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가 가장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8번마 리얼텐을 조금 우위에 두겠습니다. 얘는 이제 500kg가 넘기 때문에 한계 부중에는 57kg도 그냥 무난하게 좀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거죠. 직전 56에서 이제 57로 넘어왔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1kg로 이제 말이 뭐 폭삭 무너진다거나 그렇게는 판단이 안 들고요. 예, 뭐 저는 뭐 그런 게 가장 궁금해요. 이 부담 중량에 대해서 민감한 마필 그리고 이제 체중에 대해서 좀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예상하는데 그리고 배팅하는 데는 조금 민감하게 작용이 되는데 직전에 이제 당산 대협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직전에 어찌됐건 간에 1월 31일 경주하고 3월 14일 경주 이 부담 중량이 4kg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두 다 안 된다. 저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한계 부중 뭐 57을 한번 뭐 검증도 안 해보고 바로 58은 너나 사세요 했는데 얼굴에 먹칠을 그냥 똥물을 제대로 뿌려버리더라고요. 예, 당산대로 이건 센 말 같아요. 다시 한번 문세영의 57까지 내려왔네요. 행운 번쩍도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무빙 떠가지고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고 그 상대마가 음. 장미언덕이라는 마필이었다라고 한다면 잘 뛴 거죠. 그리고 또 락슈미도 직전에 박태종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지만 너무 한 템포가 좀 빨랐다고 하나요? 너무 3코너, 이게 4코너부터 좀 좀 무리했고 뭐랄까요? 좀 전개 미스? 음. 네. 한 7마리 밖으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사비. 될 말필이 너무 많다. 네, 뭐 그렇죠. 리얼텐과 뭐 당산 대협도 강한 말이지만 네. 이런 애들을 꼭 믿고 때리기보다는 복병권에서도 분명히 가능한 전력이 있다. 당산 대협, 리얼텐, 이스트 글로리, 행운 번쩍, 락슈미 요 다수들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만큼 네. 이제 폭넓게 이번 경주는 좀 배당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경주고요. 네. 어찌됐거나 현장에서는 원정일 위원이 강단을 내리겠죠. 뭐 스티븐 역시도 강단을 내리면서 한방 구도를 인정할지 배당권에서 확신 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지 아마 구경주는 현장에서 아마 원정일 위원도 그렇고 스티븐도 아마 승부처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송에서는 2번, 3번, 13번, 9번, 8번 요 다섯 둘을 언급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10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 1등급입니다.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사실 얘기해서 액면상 기록으로 따진다면 14번 남해대왕이 뭐 가장 믿음직스럽지만 2200m라면 뭐 최강실러가 저는 가장 또 믿음직스러워요. 네. 그만큼 이제 단거리에서 안쪽 게이트의 선행 마필이라면 안 버틸 수가 있다는 판단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강실러가 직전 경주 승군전이고 승군전에 이만큼 뛰었다라고 한다면 잘 뛴 거예요. 솔직히 5군, 6군의 갭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1군, 2군의 갭은 좀 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수 선수가
나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주였는데 사실상 최강실러가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뒤에서 참고 있던 말들이 이제 비인기 말들이 이제 막 덮쳐 그렇죠. 올라오면서 이제 좀 이변을 연출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사실상 이제 발주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경주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플라이 토킨이라는 마필이 있고 외곽에 이제 13번마 미래용이라는 마필이 있고 레이스가 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잘 따라가는 마필, 따라가면서도 근성을 보이는 마필을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번마 최강실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일단은 6번마 빛의 정상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되고요. 직전 경주에 좀 여유가 있었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줄어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혹은 거리가 줄어서 추입의 타이밍을 좀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판단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 마필을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발주가 되는 마필입니다. 단거리에서는 선임까지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선행 가는 마필보다는 원영일은 일단 선입에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3번마 최강실러나 6번마 빛의 정상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강실러와 빛의 정상 충분히 입상 전력 가능한 마필들이고요. 또 워낙에 좀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저 배당도 한 8배, 9배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방만 찍어 먹으면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는 멘트가 나오겠죠. 그만큼 좀 난타전이고 혼전인데 14번 남해대항은 기본 짝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팔리든 안 팔리든 무조건 가져가시라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티븐도 이 한두를 추천을 드리자면 13번 미래영웅입니다. 직전 경주 어찌됐건에 문세영 기수 등짝에서 부러졌지만 14번 게이트였어요. 이때 당시 인기권에 있었던 마필들이 플라이 톱킨, 뭐 더블 샤이닝 요런 애들인데 플라이 톱킨, 더블 샤이닝, 미래영웅이 세 마필이 선두권에 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한번 죽여보자 한번 하면서 셋이서 비벼버려요. 그러니까 앞선이 싹 몰락하면서 뒤에는 뭐 이 정말로 노련하게 최범현 기수가 탔던 빛의 정상 요런 애들이 라스트 한 발을 뽑아내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찬호 기수네요. 지난주부터 기승을 해주면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기승하는 감각을 익히지 않았느냐. 저는 이 미래영웅이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무리하게 뭐 선행이 아니어도 선입권에서도 능력 발휘가 된다. 저는 13번 미래영웅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최강실러, 6번 빛의 정상, 13번 미래영웅, 14번 남해대항 요 네 둘을 언급을 드리면서 10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스티븐은 토요경마에서 제일 마지막 경주죠. 11경주를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승부처로 잡는 데는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토요경마에서 제가 이 초반부, 중반부에 뭐 10배를 때리던 40배, 50배를 때려놨던 한 7, 8경주를 맞춰놔도요. 11경주 승부를 잡아놓고 틀려버리면 그날 이겼다고 멘트를 못해요. 예.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배팅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경주를 저는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12번 슈퍼드래곤 그리고 13번 가람산성 깜빡이 맞고 갑니다. 제가 뭐 요거 한 방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때리십시오. 아니죠. 저는요 이 3군 편성에서 1400거리를 정말로 오랜만에 노골적으로 노리고 나온 녀석이 이번 경기 투출하고 있고요. 또 그 녀석의 훈련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조교시부터 변화가 꾸준하게 왔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역시나 상대들도 특별하게 강한 녀석이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슈퍼드래곤과 13번 가람산성을 세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확신이 있고요. 이번 경주 액면상 기록으로 밀려져 있는 그 녀석을 놓고 아예 강승부를 한번 들어가자는 겁니다. 뭐 현장에서는요. 지금 인기 7, 8위권 돼요. 그러니까 걸리면은 3, 40배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충마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자, 남들이 모두 무시할 때요. 승부를 들어가는 게 바로 스티븐이고요. 그 승부를 적중해 내왔던 게 바로 스티븐입니다.
자, 오아시스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 모든 사활을 걸고요. 적중과 환수 역전을 발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티븐은 3경주를 풍문으로 들어서 코너 속의 코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12두의 마필을 추출하고 있고요. 경주거리 1200m, 이 하이군 6군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모두 다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뚜렷하게 여기서만큼은 된다라는 배팅의 축. 물론 해당 마방에서도 자신을 하고 어깨 뽕이 한 60단 돼버립니다. 기아장이 한 60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만큼 자신 있어 하는 놈이 있길래 훈련까지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께 오픈을 해드리고자 풍문으로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축마는 5번 은하전설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2월 7일 날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오피데이와. 하지만은 이 3월 7일 날 발주가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서 뭐 3등도 아니고 4등도 아니고 5등도 아닙니다. 그냥 꼴등. 꼴등 바닥 쳐버리고 직전 경주 인기권에 살짝 밀려있을 때 나를 왜 인기권에 밀었어 라고 말하면서 박태종 기수가 역시나 입상에 성공을 시켜버리고 요렇게 이제 들쑥날쑥하는 그런 마필. 그럼 이번에는 날쑥하는 타이밍인데 날쑥이 아니라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은하전설이란 마필은요, 직전 경주 박태종 기수가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승을 한 겁니다. 초반부터 무리하게 앞에 안 나가고 그냥 차분하게 참고서 라스트 한 발인데요. 제가를 이제 제대로 물어주고요. 또 모래에 또 민감했던 반응들이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면서 실전을 거듭하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완성도까지 완벽하게 갖춰놨다. 상대들은 아직까지 흔들림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5번 은하전설은 흔들리지 않는 배팅의 축마로 선정을 하는데 원정일 위원은 요거를 좀 어떻게 보세요? 은하전설을. 은하전설은 말씀해주신 그대로 같아요. 뭐냐하면 박태종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던 거거든요. 이 주행 검사 때부터 이마필이 이제 오전을 뛰었는데 5번을 이제 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박태종 기수가 이마필을 알고 탄다라는 판단이 저도 확신이 들어요. 이제 뭐냐하면 들쑥날쑥한 패턴 속에서 이겼을 때 기승 할 수 있는 그런 감각과 마필의 컨디션이라든지 졌을 때 마필 컨디션의 전개라든지 분명히 알고 탄다라는 게 분명히 확실히 좀 인정이 될 부분 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제가 이제 풍문으로 들었을 때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기는 소수겠죠, 소수. 그렇죠. 뭐 엄지 손가락을 치켜드렸는데 원장님 위원은 손으로 수화로 표현하면은 요거는 내용이 어때요? 엄지 손가락 이렇게 치켜대더라고요. 소스로는 나한테는 이걸로 왔는데 원정희 위원은 요거 은하전설을 혹시 어떻게 내용을 좀 받아들이시는지. 좋죠. 내용 좋죠. 왜 그러냐면 이제 3월 7일 경주에는 발주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필이 이제 추돌을 하면서 이게 앞말의 한계거든요. 좀 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출발만 좀 좋게 좀 편안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소스 괜찮네요. 요거 믿음을 갖고 때려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원정희 위원도 저희와 한 배를 타주셨습니다. 5번 은하전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이번 케이롯이라는 마필은 마체가 작은 게 단점은 맞습니다만 실전을 거듭하면서 꾸준하게 아주 뭐 증폭된 발전이 아니라 조금씩 정말 1cm, 2cm씩 원스텝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은하전설 외에는 특별한 강자가 없는 편성 속에서는 케이롯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역시나 20조에서는 다부지게 승부를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 멜로디 뮤직이라는 마필은 앞선이 무너지는 순간 공짜입니다. 말 그대로 좀 순발력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지만 라스트에서는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로서 이번 경주 취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 녀석은 배팅까지 좀 안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방마권은 3번 그랜드 캡틴입니다. 어찌됐거나 직전 경주 2개월의 공백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상에 거머쥐면서 이 싹수가 정말로 좋고 뚜렷한 이 주행 자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서승훈 기수를 다시 한번 51조에서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때리겠다라는 거죠. 때린다라면 한 번 더 연투의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그랜드 캠프 역시나 좀 강하게 읽어주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5번 3번에다 그냥 한 방 때리자고요. 5번 3번 그냥 가차없이 여기다가 배당판 뜨기 전에 갖다가 그냥 싹 다 집어넣고요. 5번 놓고 2번 4번만 받쳐가면서 3경주 한 방으로 시원하게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자 이 토요일 경마 그리고 이 작전 방송이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께 비춰지는 월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여러분께 그동안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부분을 전달하지 못한 게 바로 원정일 위원과 스티븐이 가장 좀 후회스러운 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에서요 더욱더 충실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번을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각자 다른 곳에서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신마라든지 승부 마필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건승하시고요. 내일 일요일 경마까지는 원정일과 스티븐이 책임져 보겠습니다.